살을 꿰뚫는 날카로운 감각.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중심 목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한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당장 1차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을 수 있을지,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시죠. 그리고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관사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완영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이완영 간사입니다. 예, 네, 예.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예. 우리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여망 또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인 대타협이고요. 네. 이게 IMF 때 우리 98년도에 IMF 극복을 위해서 있었기 위해 17년 만에 네. 있는 쾌거고, 오늘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선진국의 바세나르 협약, 대협약, 그리고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버금간다. 이제는 우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평가는 사실상 뭐 다양하잖아요. 네, 의미도 다양한 만큼. 예. 근데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의원께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저는 뭐 노동부에 오래 근무해본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대타협입니다. 네. 원래 노사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네. 이번엔 노와 사가 얻을 게 뭔가가 아니라 네. 서로 양보해서 줄 게 뭔가 이런 대타협 정신을 발휘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쉽지 않아서 그런가요? 뭐 예를 들면 재계에서는 좀 일정 부분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노력한다. 아니면 노사 간 협의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위한 합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이미 노사정의 활동은 1년여 해왔습니다. 네. 합의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자,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합의된 사항이 많고요. 네네. 그간에 합의 안 됐던 거, 우리가 행정 지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네. 우리가 뭐 업무 부정응자에 대한 해고 문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우리 취업규칙 변경 문제,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원칙과 정신을 합의를 했고요. 네. 앞으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 때 네. 노동부가 뭐 일방적으로 내지 않겠다.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네. 예를 들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쉽게 해고하는 그런 강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네. 우리 근로자분들 믿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 원칙과 정신에는 합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경우에는 지도부가 삭발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고 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주노총은 노사정의라는 진짜 우리가 큰 틀의 대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뒷북치는 일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임금 피크제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우리가 임금을 깎으면 그 돈이 회사로만 들어간다. 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데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처럼 우리가 이걸 깎는 만큼 우리 청년 신규 채용을 해줘라. 네. 이렇게 합의한다면은 네네. 회사에 그 돈이 흘러가겠습니까? 뭐 좀 명문화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노총도 이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지. 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저는 이번에 우리 5대 개혁 입법이나 행정 지침 같은 게 근로자한테 크게 불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했듯이 사인들에게 많은 양보를 해주셨고, 네. 특히 행정 지침으로 하겠다는 것도 경영계는 법제화해달라는 요구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법제화 이전에 행정 지침으로 하고 우선 신속히
시행을 해보다가 네. 국회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 하자 이렇게 양보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당론으로 5개 법안을 이제 발의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 입법 절차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10시부터 저희들이 1시간 반 의총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 5대 계획입법 제가 설명을 하고 아주 분위기도 저희들은 좋았고요. 네네.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네. 당론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입법 금년 정기국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네. 금주에 반드시 발의돼야 되고 그런 이제 입법 절차에 따라서 숙려 기간을 지나서 우리 원내 지도부 간에 네. 협상을 통해서 이번 환노위 그리고 본회의 이렇게 잘 마무리되기를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19대 국회의 성공이냐 실패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말이죠. 네. 지금 5개 법안 중에는 예. 노동계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 2+2 사용기간 네.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휴일 8시간 근무 가능 이 조항 이거 말이죠. 예. 이게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68시간 주당 네. 그리고 이제 52시간으로 확실하게 줄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네. 플러스 8시간 해주겠다는 거는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허용해 주는 거지. 네. 원칙은 52시간이고 플러스 8은 아니다. 네네. 이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네. 기간제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원칙을 지키는 거는 고수를 합니다. 네. 플러스 2년을 하는 것은 이 역시 근로자가 요청이나 동의를 할 때 하는 거지 무조건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장에 우리 근로자들은요 4년 아니라 6년 8년도 네. 계속 정규직하고 차별만 없다면은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금방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면에서 보면 정규직과 차별만 없으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쪽에서는 예. 이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예.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기업의 일자리의 이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절적 이유도 있고 프로젝트성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을 채용 못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이걸 2년 넘게 3, 4년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으로 제한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저희 현장까지 나가봤지 않습니까? 네. 근로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왜 2년만 이렇게 딱 끊습니까? 네. 예, 이걸 우리가 현장을 반영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을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일 것 같아요. 네네. 평소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던데요. 예. 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이 의원님은 지금 소속이 어디십니까? 제가 앞에 2년은 환노위 했고요. 하셨어요. 네. 예, 했고 이제 현재는 국토인데.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 의총에서 네. 원내대표님 발표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까? 예, 이인재 위원장님하고 이완영 저 간사는 네. 절차를 밟아서 환노위로 가는군요. 예. 이게 병력 보충인가요?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여당은 네. 우리 노동 전문가가 별로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야당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려면은 네. 우리 노동 전문가들이 우리 환노위 여당도 많이 가야 된다고 필요성 인정합니다. 근데 그 입법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겠어요.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사위원회로 또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원회도 지금 야당 위원장으로 돼 있고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우리 의원께서 예. 그 환경노동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네. 저는 이거 우리가 입법 발의하지만 네. 또 현재 심의까지는 11월이니까 네. 노사정의에서 계속 논의되는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반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야당도 대안이 있을 겁니다. 간제법이든 파견법에 대해서 네. 안을 내놓으면은 같이 머리 맞대고 예. 숙고를 한다면은 예. 또 대안이 나와서 예. 통과하는 법안이
반드시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보통 보면 위원장의 그 역할이라는 게 뭐 특수 활동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네. 이거 행정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법률 역할 대신할 수 있냐 이래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이미 해버렸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 발언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은 네. 저는 경영계의 의견을 요청하는 그 수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 그렇게 지금 저는 해석하시군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행정 지침을 해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은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을 입법화하자. 네. 그러면 저는 입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입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야당도 분명히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네. 해서 이제는 이게 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3만 불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지. 네. 현 상태로 놔둬갖고는 네. 저는 정말 3만 불 소득을 못 넘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뭐 언론이 많이 진짜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궁금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네. 그 지점이 예. 이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해서 예.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예, 예. 누더기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네. 이거 그냥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요. 네. 이 문제는 이 노사정 대타협이 네. 나왔습니다. 국민적 대타협입니다. 네. 저는 야당이 이걸 수용을 못하고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네.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로 보고 네. 내년 총선에 야당이 절대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믿고 알겠습니다. 예. 뭐 약속된 시간이 뭐 그럭저럭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예. 또 국민들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각오 같은 거 말이에요. 예. 네. 우리 지금 경제는 저성장 10년 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도 3만 불 못 넘는 게 10년 가고 있고요. 네. 우리가 반드시 3만 불 이상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활력이 네. 있고 불공정성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이 향상되는 이번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냈습니다. 네. 이것을 반드시 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국회 입법입니다. 네. 국민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서 반드시 이번 19대 국회의 성공을 이뤄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 맡고 있는 분이죠.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